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파이의 코어팀이 약속했던 자격을 갖춘 모든 파이오니어들의 KYC 유예기간이 9월 말에서 11월 말로 약 2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해당 발표와 함께 공교롭게도 지난 8월 말 이후 거의 한 달 이상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파이 커뮤니티의 특성상 특정 서비스의 지연 때마다 늘 발생했던 여러 가지 억측과 근거 없는 해석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8월 이후에 코어팀과 모더레이터들이 전달해주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과연 파이의 오픈 메인넷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파이 코어팀이 바라보는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과 그 미래에 대해서도 그들의 현재 관점과 저의 생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파이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이제는 그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주제와 함께 파이 웹3의 미래의 성공 모델을 제시드리면서 그 근거 또한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보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네트워크의 올바른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어팀이 예측하는 오픈 메인넷,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런 파이 코어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9월 말 예정이 되었던 KYC 1차 유예기간이 11월 말로 연장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잠시 파이 커뮤니티는 조금 술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KYC 기술력 부족이나 그로 인해서 당연히 2024년 연내에 메인넷 오픈 타겟 자체도 사라진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그것입니다. 니콜라스 박사와 코어팀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YC는 11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도 12월 말까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지 않으면 모든 채굴 파이는 사라진다는 것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점은 KYC 자격을 갖추고도 진행하지 않고 타이머 작동이 시작된 파이오니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이고, 시스템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중단 케이스들, 임시 승인이나 KYC 검토 중의 케이스는 타이머가 작동하지 않게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KYC 진행 과정을 진행하시고 부모 동의 메커니즘이 적용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이해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인 전송 시에는 타이머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오픈 메인넷은 파이의 끝이 아니고 그저 시작일 뿐이다라는 창업자의 코멘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이후 좀처럼 마이그레이션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1,400명 이상 혹은 그 이상의 KYC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이라면 이제 거의 700만 명 혹은 800만 명 가까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시 승인이나 마이그레이션 대기자들은 매우 허탈한 심정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막대 그래프는 언제 다시 채워질지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코어팀 멤버들이 전달하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 모더레이터의 활동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팀의 멤버인 IHGM은 모더레이터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파이오니어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대답하지 못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코어팀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코어팀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새로운 것을 구축하고 경이감을 가지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에 도달하기도 전에 수백만 명의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작은 내부 팀에게 엄청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마침내 오픈 메인넷이 출시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픈 메인넷을 향해서 탄탄하게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완료했고 우리들은 상당수의 메인넷 완료 파이 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과 비교해보아도 우리가 있었던 곳에서 매우 큰 진전이 있습니다. 또한 오픈 메인넷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생태계를 통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앱과 더 많은 유틸리티, 파이오니어들이 파이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향후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에서 소개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파이가 중심이 되는 더욱더 활기차고 탈중앙화된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픈 메인넷의 정확한 형태는 여러분들 바로 커뮤니티의 발전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혁신, 여러분들의 앱 사용 사례가 파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실제로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4년
메인넷 오픈이라는 궤도에 올라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빠르게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축하고 혁신하고 더 많은 업데이트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코어팀의 이러한 설명에도 많은 파이오니어들은 불만은 여전합니다. 저는 파이코어 팀이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KYC가 막혀 있다가 올해 2월에 KYC를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KYC가 통과되어서 다시 임시 승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파이코어 팀이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요? 저는 이미 400건에 가까운 KYC 검증을 성공적으로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매우 현실적인 사례이며 당연한 불만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코어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KYC 관련 이 작업은 사소하게 수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혹은 잘못된 데이터나 검증 기준의 편차를 감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스템은 자동 조정이 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신원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많은 커뮤니티를 임시 상태로 전환시키고 신원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활성 테스트를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사기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과거에 수행한 모든 검증과 정립된 모든 검증은 현재의 정립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상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활성 테스트에서 통과되면 완전한 KYC 상태가 복원이 되고 대시보드에서 모든 검증이 여전히 정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어팀의 답변은 KYC 임시 승인과 되돌림 그리고 검토 중인 많은 건들에 대해서 현재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을 빠르게 수행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코어팀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 에러와 지연은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보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어팀과 대화를 나누었던 모더레이터의 코멘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이 거의 폐쇄에 가까울 정도로 정보 전달에 매우 신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더레이터들의 의견은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코어팀의 전달 사항이라고 믿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든 KYC 및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모두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제한 사항을 따르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오류는 나중에 수정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KYC 마감일을 연장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유로 좋은 일입니다. 오픈 메인넷 진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곤경에 처한 파이오니어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코어팀의 변화없는 의지를 확인하셨다면 파이 네트워크의 웹3 성공 모델을 확인해 보면서 왜 파이오니어들이 매우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함께 동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파이 커뮤니티는 이제 파이의 웹3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암호화폐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수많은 암호화폐 참가 기업들이 웹3를 실험 중이며 심지어는 포춘 500 기업 대부분도 자체 웹3를 테스트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웹 3.0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와 온라인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눈에 띄는 웹3의 온라인 거래는 주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아이템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실물 거래와 소셜 네트워크 기반을 추구하는 플랫폼은 아직 없습니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 기반 거래 암호화폐라는 부분이 파이 네트워크가 좀 더 큰 시장에서 폭넓은 커뮤니티를 아우를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선 당장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파이 소셜 네트워크 앱인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대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사용하기 쉽지 않은 인터페이스에 친숙하지 못한 것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메인넷 오픈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파이코인이 그 기반으로 거래가 되고 플랫폼을 작동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재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대해서 코어팀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겨우 15개월 정도 되었고 제 생각에는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며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우라고 말하는 이유는 소셜미디어의 모든 면에서 아직 갓 태어난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비교는 아닐 수가 있지만 페이스북은 지난 2004년에 시작되었고 2006년에야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 되어서 겨우 좋아요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겨우 컨텐츠 정책 설정과 컨텐츠 검토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페이스북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은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파이 네트워크의 성장과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 모더레이션 채팅방에 들러서 좋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매일 쉽게 사용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도 역시 파이어사이드 포럼처럼 처음엔 매우 어색하고 사용하기 쉽지 않은 UI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이가 메인넷 오픈 이후에도 파이 웹3가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대형 자본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성숙한 웹3 생태계와 상승하는 이자율로 인해서 현재 자본 투자자들은 수익 창출과 비용 효율성에 집중하고 전반적인 가치 확보를 중심으로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파이가 오픈 메인넷 이후에 파이를 거래소에서 대량 매입하는 형태의 단순 투자형 대기업 진출을 생각하는 그림에서 직접 그들이 파이 소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역량 있는 개발자들이 필요합니다. 개발자들이 만드는 개발 도구는 기존 웹2 개발자가 웹3 생태계에서 더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세 번째, 더욱더 강력하고 광대한 사용자 그룹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거대 커뮤니티를 통한 확장성 솔루션은 거래 수수료가 훨씬 더 높은 웹2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해지는 전환점에 도달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조성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웹3 인프라는 웹3와 생태계를 연결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해당 내용은 암호화폐 체인링크 블로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의 컨텐츠를 통해서 제시된 웹3 소셜 앱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면 파이가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은 다음 6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단순 암호화폐 사업 모델은 이제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델을 고집하면 여러분의 채굴파이는 단기적인 시각 때문에 시장에서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첫 번째, NFT 판매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컨텐츠 창작자들이 예술과 음악, 비디오 등의 독특한 디지털 자산을 NFT로 제작하고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트랜잭션인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특정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작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소액 자동화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때는 특정 크리에이터들에게 구축이 된 팬이 기존 구독 모델을 우회하여서 개별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토큰 게이팅입니다. 독점 컨텐츠나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을 특정 토큰이나 NFT 보유자에게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분산형 금융통합, 즉 디파이 모델입니다. 창작자들은 디파이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고유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서 수익화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창작자와 후원자에게 추가적인 수익원과 재정 도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방법입니다. 좋아요나 공유, 댓글 달기 등 컨텐츠 참여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토큰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커뮤니티 참여와 컨텐츠 배포를 장려하게 되면서 제작자와 활동적인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의사조직인 다오 멤버십이 있습니다. 다오의 회원 자격 및 거버넌스 그리고 기여 또는 지분에 따라서 회원들 간 수익 분배가 가능합니다. 바로 창작자와 커뮤니티의 이익을 일치시켜서 집단적인 의사결정과 이익 공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결국 파이 가격이 낮던 높던 오픈 메인넷 이후에는 일정한 파이 가격이 형성이 되면 파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웹3 물결을 만들면서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파이 네트워크를 단순 거래소 코인에서 훨씬 폭넓은 웹3 플랫폼 코인으로 그 시각을 전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의 암호화폐 시각으로 시장을 접근하면 여러분의 채굴 코인이 시장 세력에 의해서 잠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은 겨우 시작일 뿐이며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을 위해서 제시한 목표나 그 숫자 도달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픈 메인넷을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시스템의 변화는 코어팀에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이 제대로 일을 진행하도록 응원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파이에 더 큰 성공을 원하는 이들은 코어팀과 창업자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파이 시스템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웹3 트렌드 변화에 집중하시고 파이어사이드 포럼 커뮤니티에 지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